첫 번째 경기 PSG 대 앙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리그 내에서 가장 압도적인 공격 전개 능력을 자랑하고 있고, 이강인의 부상은 아쉽지만 바르콜라와 덴벨레, 두에로 구성된 전방 조합은 볼 운반, 1대1 돌파, 공간 침투 등 모든 공격 루트를 갖추고 있고, 중앙 미드필더의 전진성 패스도 원활해 앙제의 수비 블록을 지속적으로 흔들 수 있다. 앙제는 현재 리그와 컵 대회를 포함해 5연패 중이며 실점 관리에 심각한 허점을 보이고 있고, 후방 전환이 늦고 수비 간격 유지가 불안정해 파리 생제르맹의 압박을 버티기 어려운 흐름이며, 전술적 대응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포지션별 체력 소모도 누적되어 후반전 실점 가능성이 높다. 앙제는 수비 전환 속도와 집중력에서 모두 큰 결함을 드러내고 있고, 파리 생제르맹의 빠른 전개와 높은 점유율은 앙제 입장에서 지속적인 수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 후반전 체력 저하까지 더해지면 다득점 차이의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경기 파르마 대 인터밀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파르마는 강등권 근처를 맴도는 흐름 속에서 4-1-4-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점유율 축구를 시도하고 있으나 상대 전방 압박에 쉽게 무너지는 모습이며, 베르나베와 알른퀴스트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공격 전개를 보여주고 있지만 오소리오의 이탈로 인해 수비 라인 조율이 어려워지고 있고, 중앙 수비와 수비형 미드필더 간 거리 유지가 흔들리면서 차라노울루 같은 유형의 선수를 막아내기에 한계가 명확하다. 인터밀란은 8경기 무패, 최근 5연승이라는 막강한 흐름을 타고 있으며 라우타로의 공백을 팀 전체 전술 완성도로 메워가고 있고, 튀랑과 아르나우토비치의 이 톱은 움직임과 연계 모두 우수하며 차라노울루가 중심에서 템포 조절과 중거리 위협까지 더하고 있고, 측면 윙백의 오버래핑과 중원의 압박 전환도 매끄럽게 이뤄지며 파르마의 얕은 수비 블록을 상대로 지속적인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구조다. 파르마는 전술적으로 4-1-4-1 구조의 약점인 중원 수비와 수비형 미드필더 공간 커버에서 큰 한계를 노출하고 있고, 인터밀란은 핵심 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압박, 유기적인 전개,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활용하는 구조로 연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현재의 전력과 분위기 차이를 감안하면 이번 경기는 인터밀란의 연승이 끊길 이유를 찾기 어려운 대결이다. 세 번째 경기 에스턴 빌라 대 노팅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현재 리그 7위로 유럽 대항전 진출을 노리고 있고, 레시포드를 최전방에 두고 램지와 맥긴이 이선을 이끄는 구조는 빠른 템포와 활동량을 기반으로 한다. 베일리가 부상으로 결장하지만 그 외의 공격 옵션은 정상적으로 가동되며 홈에서는 항상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방 압박과 미드필드 라인의 간격 유지가 잘 되어 있으며 중원에서의 탈압박 능력도 안정적인 편이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위협적인 장면을 자주 만들어내며 공간 활용 능력에서 강점을 보인다. 노팅엄은 리그 3위라는 의외의 순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경기력의 기복은 여전히 존재한다. 아워니와 엘랑카가 빠른 역습 전개에 강점이 있으며 깁스 화이트는 공격 전환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하지만 아이나 우드의 부상 이탈은 측면 수비와 전방 연계 플레이에서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전술적으로는 수비 라인을 내리고 실리 중심의 운영을 택하고 있지만 강한 압박에 취약한 면모를 보인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전환 속도가 늦어지며 실점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노팅엄은 빠른 전개 능력은 좋지만 수비 밸런스 붕괴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원정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아스톤 빌라는 램지와 맥긴 중심의 압박 전술이 완성도 높게 작동하고 있고, 홈 경기에서의 집중력도 우수하며 전반적인 전술 구조와 흐름에서 아스톤 빌라의 우세가 예상되는 매치업이다. 네 번째 경기 마요르카 대 셀타비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마요르카는 시즌 초반 포백 전환을 시도했으나 수비 불안이 지속되며 다시 파이브백 체제로 돌아온 상태고, 아라사테 감독은 현실적인 수비 안정에 초점을 맞추며 5-3-2로 안정적인 운영을 추구하고 있고, 하지만 핵심 공격수 무리키와 로베르트 나바로가 모두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공격의 핵심 루트가 사라졌고, 사무 코스타와 라이오도 징계로 빠지며 중원과 수비 라인에 구멍이 생긴 상황이며, 공격 진영에서 프라치와 아사노가 활약하고 있으나 기존 조합의 파괴력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셀타비고는 리그 8위로 상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으며 전방 압박과 측면 전개에 강점을 가진 팀이며, 스베드베리의 부상 이슈는 있으나 주전 전력에는 큰 공백이 없고, 보르와 이글레시아스의 전방 지휘력과 알폰 곤잘레스의 측면 전개가 매우 활발하며 하프스페이스 침투가 날카롭고,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중원과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며 파이브백 상대로 효과적인 공격 루트를 만들고 있고, 공격과 수비 전환 모두에서 밸런스가 잡힌 팀으로
현재 마요르카보다 조직력이 우위에 있다. 마요르카는 핵심 공격수 부재로 전방 위협이 크게 감소한 상태고, 셀타비고는 측면과 미드필드에서의 조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빠른 공격 전환이 강점이며, 수비만으로 셀타비고의 공세를 버텨내기엔 무리일 가능성이 높다. 다섯 번째 경기 브레멘 대 프랑크푸르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브레멘은 3-5-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중원에서 강한 압박과 점유율을 바탕으로 한 실리적 운영을 펼친다. 둑시와 버크의 전방 압박은 상대 수비를 흔드는 데 효과적이며, 윙백 바이저의 오버래핑도 팀 공격 전개에 핵심 역할을 한다. 수비진의 일부 공백은 있지만 홈 경기에서의 조직적인 라인 유지 능력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프랑크푸르트는 전력상 상위권이지만 핵심 선수들의 동시 이탈로 전술 완성도에 타격을 입고 있고, 특히 전진성과 활동량을 담당하는 디나 에빈베와 측면 스피드를 담당하던 크나우프가 빠지면서 전방 속도가 감소했고, 괴체의 경기 운영 능력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와이와 트랍의 부재는 공격의 마무리와 수비 뒷라인 안정성을 동시에 흔들고 있다. 브레멘은 전방에서의 효율적인 압박과 중원의 밀집 수비 구조를 기반으로 실점을 최소화하는 흐름을 만들고 있고, 프랑크푸르트는 주축 자원 대거 이탈로 인해 전체적인 밸런스가 약화되었고 전방 전개와 마무리에서 일관성을 잃고 있고,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홈팀 브레멘의 실속 전술이 더 안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섯 번째 경기 트벤테 대 시타르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트벤테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스타인의 제공권과 타르비티에의 전진 패스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팀이며, 공격 전환 시 로치의 측면 돌파와 이선 침투가 위협적인 옵션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홈 경기에서는 점유율을 높게 유지하며 주도적인 전개가 가능하고, 다만 베르슈렌의 징계 결장과 중원 및 수비 자원 이탈로 인해 라인 간격 유지와 후방 빌드업 안정성에서 일부 흔들리는 모습도 있고, 그러나 공격 템포와 전방 압박 강도에서 상대보다 확연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시타르트는 3-4-3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시에르 하위스와 피터슨의 연계를 중심으로 빠른 역습 전개를 노리는 팀이며, 미슈는 볼 운반 능력이 뛰어나며 좌우 측면에서 찬스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맡고 있고, 하지만 중원에서의 볼 소유율이 낮고 압박 회피에 어려움을 겪는 구조로 인해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경기 흐름이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고, 이번 경기 역시 중원 부상 누적으로 인해 점유율과 탈압박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트벤테는 징계와 부상 이탈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템포 조율과 압박 강도에서 여전히 높은 완성도를 유지하고 있고, 시타르트는 중원 전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비 전환 시의 라인 붕괴가 반복되고 있어 트벤테의 빠른 압박에 대응하기 쉽지 않고,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트벤테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고 홈에서 강한 전개력을 앞세워 우위를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